자, 6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꼼꼼히 읽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각각 2r인 원형도선 AB가 원점 O를 중심으로 같은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AB에 흐르는 일정한 전류의 세기는 각각 IA, IB이고 O점에서 A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원형도선. 원형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두 번째는 A가 O점에 자기장을 만들고 B가 O점에 자기장을 만드니까 여기서의 자기장은 전체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인데 여기다가 A와 B에 의한 전체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적고 지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읽어볼게요. 기억. 전류의 방향은 A, B가 다르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가정법을 씁시다. 일단은 A의 전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A의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 전류가 반시계로 흐르니까 오른손 법칙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전류 방향을 맞춰주면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5점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은 BA가 만든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장은 A 방향의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자기장이 0이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줬죠. 전체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그러면 전체 자기장이 0이 되려면 점 자기장이 필요하겠죠. X 자기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X 자기장을 그려주시고 얘는 B가 만드는 자기장이 X 자기장이다. 그래서 BB로 표시해 주시면 하나는 나오는 자기장이고 하나는 들어가는 자기장이니까 전체 자기장이 0이다가 성립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오른손 법칙 전류 B가 만드는 자기장이 X 자기장이니까 오른손 법칙 자기장이 들어가면 전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시계 방향이 전류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에 의해서 A 전류가 반시계 방향이라면 자기장이 상쇄돼야 되기 때문에 B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 라고 해서 기억을 읽어보면 전류의 방향은 A, B가 다르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니은을 하겠습니다. IA하고 IB의 비율은 2대1이다. 그래서 전류비를 한번 계산해 보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전체 자기장은 0이다를 이용해서 전류비를 계산해 보라고 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자기장 B는 서로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빼주면 되죠. BA 빼기 BB이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원형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니까 원형 전류의 자기장은 2R분의 뮤제로 I이다. 라고 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놓고 이제 상황에 맞춰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체 자기장은 0이니까 0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BA는 뮤제로 IA라고 적고 됐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반지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R이니까 2 곱하기 2R이라고 꼼꼼하게 적고요. 빼기 B는 뮤제로 그 다음에 IB 2 곱하기 반지름은 B는 R이다. 그래서 R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넘기면 2R분의 U0 IB는 2 곱하기 2R U0 IA다.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 약분 2R 약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2 곱하기 IB는 IA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비율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럼 비율은 2대 1이다. 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래쪽에다가 다시 꼼꼼하게 적으면 IA 대 IB는 2대 1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니은도 맞았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기 모멘트의 크기는 A가 B의 4배이다. 근데 자기 모멘트는 다른 말로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 또는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데 공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N 곱하기 I 곱하기 A이다. 이게 공식이죠. 그러면 N은 고리 가문수, I는 전류, A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그림에다가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하시오 하는 거니까 얘를 싹 지우고 한번 꼼꼼하게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헷갈리는 건 다 지우고 얘가 전류비가 2대 1이라고 계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적고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N 곱하기 I 곱하기 A이다. 얘는 공식. 이렇게 공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공식이니까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고리 개수가 1개니까 얘는 지우고 면적은 파이 R제곱이 되겠죠. 그러므로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I 곱하기 파이 R제곱이라고 놓고 이제 비율로 계산해 봅시다. 항상 A 먼저 AB니까 여기다가 전류는 2대 2라고 적고 얘는 똑같으니까 필요 없고 반지름도 2대 1인데 제곱이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것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비율이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은 8이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은 1이니까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비율은 8대 1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A가 B의 4배가 아니라 8배가 답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아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여태까지 나왔던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히셔야죠. 자, 6번은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꼼꼼히 읽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에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3L인 직사각형 모양의 도선이 고정되어 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자기장이 나오고 있고 직사각형 모양의 도선이 고정되어 있다.
자기장 영역 1과 2에서 시간 t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EAT, AT 더하기 B이다. 도선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다가 유도 기전력 문제군,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장의 세기는 EAT, AT 더하기 B로 주어졌대요.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EAT, AT 더하기 B 이렇게 주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 t마다 자기장 값이 각각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시간 t일 때 순간, 그 다음에 시간 t인 순간에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유도 기전력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두 개를 합하면 시간 t인 순간의 유도 기전력, 즉 순간 유도 기전력을 계산하라는 문제죠. 이렇게.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순간 유도 기전력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순간 유도 기전력 공식은 E는 N 곱하기 DT분의 DBS다. 요게 공식이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이 DT라고 하는 짧은 순간의 유도 기전력을 계산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DT분의 D는 미분이죠. 그래서 순간 유도 기전력은 미분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면적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2L 곱하기 L이니까 면적이 2L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L 곱하기 L이니까 면적이 L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자기장 1번이라고 하면 자기장 1번은 EAT, 자기장 2번은 AT 더하기 B 이렇게 놓고 이쪽에 유도기전력 계산하고 이쪽에 유도기전력 계산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고리의 개수는 1개니까 얘는 무시하고 유도기전력은 이렇게 해서 순간 유도기전력은 DT분의 D, 그 다음에 B1, 그 다음에 S1 더하기 B2, S2이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S는 면적이 안 바뀌죠? 면적이 안 바뀌니까 미분할 때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유도 기전력은 DT분의 D, B1, S1 더하기 DT분의 D, B2, S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T분의 D, B1은 EAT, 이따가 EAT, 그 다음 면적은 2L의 제곱 더하기 DT분의 D, 그 다음에 요거는 AT 더하기 B, 여기다가 AT 더하기 B, 그 다음 면적은 L의 제곱 해서 면적을 꼼꼼하게 적어주시고 자기장 값도 바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분을 했으니까 미분을 하면 얘가 없어지면서 이 값은 2A 곱하기 2L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요게 미분되고 그 다음에 상수를 미분하면 0이죠. 그래서 얘는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남은 거는 a 곱하기 l의 제곱이 남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2a, 2l, 4죠, 4. 그 다음에 이건 1이니까 5a, l의 제곱이 이제 유도 기전력을 계산한 결과이다. 이렇게 해서 미분 한 번에서 푸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시간 t인 순간에 유도기전력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순간 유도기전력 공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것이 포인트죠. 순간 유도기전력 공식은 이것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이 문제를 풀 때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미분이다. 요거를 강조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8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꼼꼼히 읽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일몰의 단원자 이상기체의 상태가 ABCDA로 변하는 순환 과정에서 의 압력 P와 부피 V를 나타낸 것이다.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 QA와 이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총 1의 B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서 밑줄을 꼼꼼히 치셔야 되는 것이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 이렇게 물어보는 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순환 과정에서 그래서 AB 과정이 아니라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총 1의 B는 그래서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총 1의 B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질문이 요 그림을 보니까 A, B, C, A 다시 A로 와야지 순환 과정이죠. 그래서 요 조심하셔야 될 것이 순환 과정은 A, B, C, A 과정이다. 해서 과정이 다르니까 요거를 구별하셔서 하나는 AB 과정, 하나는 순환 과정이다. 구별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꼼꼼히 풀어봅시다.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 그러면 기체가 흡수한 열을 물어봤으니까 연력학 제1법칙 열은 델타 U 플러스 W이고 질문이 AB 과정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델타 U 먼저 계산해 봅시다. AB 과정에서 델타 U는 여기다가 각각 지점의 물리량을 적으면 여기는 P0, V0 지점이고 그렇죠? P0, V0 지점이고 여기는 EP0, EV0 과정이죠. V0, P0. 그래서 EP0, V0. 그러면 요거 먼저 1번 내부 에너지 변화는 2분의 3 델타 PV라고 적고 그 다음에 나중 거 빼기 처음 거를 해주시면 여기다가 2분의 3 나중은 4 P0 V0 처음은 P0 V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그러므로 최종적인 계산은 2분의 3 3 P0 V0니까 4.5 P0 V0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1을 계산할 겁니다. 1. 1은 AB 과정에서 1은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1이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2를 계산하세요. 그러면은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1이다. 해서 이 전체 면적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면적은 P0, V0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은 당연히 2분의 1 P0, V0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V0고 P0니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P0, V0. 그럼 두 개 더하면 2분의 3. 그래서 전체 1은 2분의 3 P0, V0가 전체 1이 되니까 여기다가 2번은 전체 1은 1.5 P0, V0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AB 과정에서 열은 연력학 제일법칙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1인데 내부 에너지 변화는 2점을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은 AB 과정에서 1은 그래프 아래쪽 면적 그래서 2분의 3, 두 개를 더했더니 2분의 3 P0 V0가 됐다. 1.5 P0 V0. 그러므로 열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열은 구한값을 다 계산해 주시면 4.5 P0 V0가 되고 더하기 1.5 P0 V0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6 P0 V0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력학 제일법칙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계산했고 요거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별표죠. 자, 이렇게 꼼꼼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그래서 두 번째는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요걸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지저분하니까 싹 다 지우고 꼼꼼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순환 과정이니까 여기다가 순환 과정이라고 적고요. 순환 과정은 뭐가 순환 과정인가 하면 A서부터 출발해서 B로 간 다음에 B에서 다시 C로 오고 C에서 다시 A로 도착한 것을 순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순환 과정에서 1은 전체적으로 도형 면적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1입니다. 그래서 1은 2분의 1 P0 V0이다. 왜냐하면 여기가 V0 P0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단계를 거쳐서 두 가지를 풀었는데 질문이 1 나누기 QAB래요. 그래서 W 나누기 QAB는 얘는 이제 순환 과정에서 1이죠. 순환 과정에서 1은 아까 구한 것처럼 2분의 1 P0 V0가 되고 그 다음에 AB 과정에서 열은 6 P0 V0가 되니까 약분을 해주시면 1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8번 문제는 기본적인 계산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도 유명한 계산이고 두 번째도 유명한 계산이라서 기본적인 계산만 물어봐서 답은 3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이제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이 9번 문제 폭이 L2L인
1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에 각각 전자 A, B가 각각 어떤 양자 상태로 갇혀 있다. A는 바닥 상태에 있고 A, B의 에너지는 같다. 이때 B의 드브로이 파장은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럼 밑줄 제일 먼저 폭이 하나는 L이고 하나는 2L이다. 얘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1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에 전자 A, B가 갇혀 있대요. 똑같은 입자죠. 그 다음에 A는 바닥 상태. 그러면 N은 1인 상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으로 A, B의 에너지는 같다. 요거 조심해서 적용시켜야 되고 이게 별표입니다. 그때 마지막 질문은 B의 드브로이 파장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제 풀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공식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공식으로 깔끔하게 푸시는 게 좋죠. 자, 상황 파악을 먼저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제일 먼저 1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을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가 무한대죠. 여기가 무한대고 입자가 여기 들어있대요. 전자라는 입자가 들어있는데 얘가 얘의 물질파의 파장은 H 나누기 MV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정상파를 이루고 있으니까 2L 나누기 N이 공식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쓸 것이고 얘가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얘가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자,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8m L제곱 H제곱 N제곱으로도 쓸 수가 있다. 자, 해서 이 문제는 요 공식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풀어봅시다. 제일 먼저 A, B의 에너지는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그래서 1번 에너지 A하고 에너지 B가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N은 1인 상태에 있고 얘는 N이 얼마인지 모른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8m L제곱분의 그 다음에 H제곱 1제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적은 것이죠. 그 다음에 B는 H제곱 그 다음에 N의 상태는 모르고 그 다음에 8m 그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것이 요 L이 2L이죠. B는. 그래서 곱하기 4L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B는 2L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 조심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자 여기가 A일 때를 적은 것이고 얘는 B일 때를 적은 것입니다. 약분. HH 약분하고 8m, 8m 약분하고 L의 제곱을 약분해 주시면 넘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4는 N의 제곱. 그러므로 N은 2이다. 해서 B의 N 상태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같다를 이용해서 정리해서 풀었습니다. 얘가 1번. 두 번째는 물질파의 파장은 정상파의 파장은 이렇게 되겠죠.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 파의 파장은 요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된다.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풀이는 물질파의 파장은 2L 나누기 N이라고 적고요. 얘는 공식이죠. 그 다음에 B일 때는
이 L이 2L이래요. 그 다음에 N은 2라고 조금 전에 구했죠. 이렇게. 그러므로 물질파의 파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2 곱하기 2L, 아래쪽은 2가 되니까 약분하면 2L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두 개를 이용해서 푸는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푸는데 요거 말고 두 번째 풀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풀이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싹 다 지우고요. 이제 다른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공식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요. 공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이거를 쓸 겁니다. A, B의 에너지는 같다. 그리고 같은 전자예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서 판단해 봅시다. 이쪽에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 같은 전자니까 질량이 같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V가 같다. 이렇게. 그러면 V가 같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물질파의 파장이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는 람다가 같다. 그러면 A의 물질파의 파장도 같고 B의 물질파의 파장이 같으니까 A, B가 같으니까 계산을 A에다 합시다. 그래서 1번 물질파의 파장은 2L 나누기 N인데 이거를 A에 적용해서 계산을 합시다. 이런 공식이죠. 그러면 문제에서 A는 N이 얼마라고 그랬는가 하면 A는 바닥 상태에 있고 폭은 L이다. 문제에서 이렇게 줬죠. 그러면 그거를 적용시켜 주시면 N은 1이고 그 다음에 L은 그냥 L을 집어넣는다면 A의 물질파의 파장은 단순히 2L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L을 집어넣고 여기다 2를 집어넣었으니까 2L이 A의 물질파의 파장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결론을 내렸죠. 운동 에너지가 같으면 이거는 이제 많이 쓰는 상황이니까 조금 전에 증명을 했는데 요것 때문에 다시 푼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같으면 같은 입자니까 물질파 파장이 동일하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입자뿐만 아니라 빛 또는 파동도 에너지가 같으면 파장이 동일해요. 그래서 어쨌든 물질파 파장이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A의 파장이 이거라면 B에 적용을 한다면 B의 파장도 2L이다. 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풀이 방법의 장점은 현대물리에서 자주 쓰는 개념으로 에너지가 같으면 물질파 파장도 동일하고 만약에 빛이라면 빛의 파장도 동일하다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을 때 답은 2L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꼼꼼하게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유명한 문제예요. 자, 어떤 레이저가 4 곱하기 10의 5승 와트의 출력으로, 그러면 여기가 와트니까, 여기가 와트니까 1율이죠, 1율.
그래서 와트라고 줬으니까 인류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4 곱하기 10의 5승의 출력으로 1 곱하기 마이너스 7승 동안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레이저 파장이 500나노미터일 때 방출되는 총 광자의 개수는, 그래서 광자의 개수를 물어봤고, 얘는 정말 유명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상을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레이저 광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레이저라고 적고 레이저 상황을 봅시다. 아이고, 이따가 레이저라고 적고, 그러면 레이저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전체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체 에너지. 근데 레이저의 이 빛들은 작은 광자들이 모여서 구성된 거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한 부분 한 부분은 광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빛 한 개의 에너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것들이 N개가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빛 한 개의 에너지 공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빛 한 개의 에너지 공식은 H 곱하기 람다분의 C라서, 이제 이 빛 한 개의 에너지 공식을 아느냐, 그리고 전체 에너지랑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상황부터 봅시다. 얘가 일률 P로 에너지를 이렇게 내보내고 있대요. 그러면 일률과 전체 에너지의 관계는 공식이 이렇죠. 1번 일률 P는 T분의 W이다. 이렇게 가볍게 적고요. 그러면 W는 PT.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1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PT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2번 전체 에너지는 PT로 계산하자. 그럼 문제에서 일률이 4 곱하기 10의 5승 와트. 그래서 여기다가 4 곱하기 10의 5승 와트 곱하기 시간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러면 전체적으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줄이 전체 에너지이다. 전체 에너지이다. 해서 전체 에너지를 이렇게 꼼꼼하게 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죠. 1이나 에너지는 PT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 에너지를 구해 봤고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거는 좀 지우고 전체 에너지를 이렇게 계산했다. 이걸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그림을 식으로 만듭시다. 전체 에너지는 빛 한 개의 에너지가 N개 모인 것이다. 이거를 식을 적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별표입니다. 그래서 별표 적어주시고 전체 에너지는 빛 한 개 에너지 곱하기 n이다. 그래서 이 n을 구하는 게 문제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전체 에너지는 얘는 이제 전체 에너지니까
전체 에너지는 H 람다분의 C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잠깐만요. 요거를 앞으로 적읍시다. 이제 꼴 보기가 싫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적읍시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적으니까. 그러면 N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N은 2 곱하기 람다 HC가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 N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N은 아까 구한 전체 에너지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파장은 500 나노미터. 그래서 레이저 파장이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죠. 그래서 나노미터일 때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빛은 3 곱하기 10의 8승. 그래서 여기다가 H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이다.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출문제인데 이런 식의 계산이 현대물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제 꼼꼼하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런 식의 계산은 10의 자리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10의 자리 먼저. 그러면 얘네를 계산해 주시면 10의 34승 더하기 8이니까 빼기 8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6승 맞죠? 그래서 얘하고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26승 올라가면 플러스 26승 10의 플러스 26승 그 다음에 여기는 얘하고 얘는 상세 얘하고 얘는 상세되고 그렇다면 요거 계산하면 10의 17승 요거 계산해서 여기다가 10의 17승 이렇게 해서 10자리 먼저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4 곱하기 5 그 다음에 아래쪽은 6.6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는 여기다가 좀 넓게 적읍시다. N은 10의 17승 그 다음에 위쪽은 20 아래쪽은 19.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 19.8 그러면 얘를 계산하시면 약 10의 17승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도 살짝 있고 요게 중요한 개념이죠. 별표. 그래서 빛 전체 에너지는 빛 한 개의 에너지 곱하기 n이고 빛 한 개의 에너지 공식은 이것이다. 이게 중요하니까 요거를 강조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리고 문제는 살짝 에러죠? 여기가 약 얼마인가? 약자가 빠져있죠, 약. 약 몇 개인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따가 약자를 넣어 주셔야죠. 자, 그러면 답은 3번이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이 문제는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예요. 별표 치시고 꼼꼼하게 복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